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좀 어떤가요? 저희 울산 지역은요, 비 소식이 있어서 좀 흐리거든요. 덕분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서울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서울은 어저께 이제 그 소나기가 좀 각 지역별로 그렇게 좀 있었고요. 네. 오늘은 아주 땡땡한 하루입니다. 그래요. 여전히 덥나요? 네. 굉장히 덥죠. 그렇군요. 더운 날씨에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항상 힘내시고요. 원장님 오늘의 사연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함께 하시죠. 저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15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다가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또 아이가 또 낳고 싶어요.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10명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라요. 앞으로 돈 들어갈 생각하면 하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남편 혼자 버는 헛벌이 부부고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저는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별로 예쁘지 않은지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데요. 남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돈 때문에 더 아이를 낳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저와 아이가 싫어서일까요? 그리고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은요,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다는 아내,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남편. 남편분께서는 일단은 이유가 돈 때문에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신혼 때, 네. 내지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요, 자녀 계획에 대한 네. 이제 서로의 입장 아니면 가치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 연애 때는 사실 구체적이지 않다가 네. 이 자녀를 몇 명 낳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갈등이 생겨서 저를 찾아오시는 커플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실제로 계세요. 있어요. 네. 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우선은 이제 약간의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네. 지금 요 사연을 보내신 이 가정은 지금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보통, 요즘은 뭐 맞벌이가 굉장히 많고, 맞벌이 가정이 네. 거의 뭐 50% 이상, 그렇죠. 60%, 70%, 예, 특히나 그 30대, 뭐 40대 요 때 이제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함께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잘 가꾸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돌아선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감, 압박감과 여성이 느끼고 있는 거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여성이 잘 모르는 남성의 심리적인 부분을 보면 벌써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 부담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압박감으로 느끼고 있어요.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네요. 네네, 책임감이죠. 내가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직장만 하려면 정말 평생이 걸리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을 한 번 들어가면 그냥 퇴직할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 직장에서만 뭔가 적응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압박감과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구나라고 이제 저는 느꼈고요. 네. 그렇지만 이 아내분의 아이를 예뻐하고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박수 쳐드릴 일이에요. 저도요. 네. 네. 저는 뭐 국가의 무슨 저출산 문제 뭐 이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이제 아들 낳고 딸을 낳는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8년 있다가 딸을 낳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네. 이제 그때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 계속,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거를 직접 제가 못했기 때문에 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네. 제가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이를 낳았다라는 아이 엄마가 된 거고요. 그리고 2명의 아이를 우리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사실은 이제 터울이 많이 이렇게 지다 보니까 옆에서는 이제 그렇게 터울이 지는데 낳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네. 다시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 얘기했지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랬지만 정말 가장 잘한 거는 이 둘째 아이 볼 때마다 얘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편하고 아주 사이가 더 좋았더라면 내가 5명까지는 낳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 이분의 그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이 감정, 마음은, 꺾지 말고 좀 네. 가지고 가시되, 남편의 부담, 남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10분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내가 이렇게 좀 같이 도움을 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만들어줘야 돼요, 남편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헛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수입 안에서도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든지. 그리고 작은 월급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저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를 네. 어필하라는 거죠. 나 이렇게까지 그럼요.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얻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내가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저축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신뢰를 주면서 희망을 같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는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이런 부담감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함께 당신 혼자만 경제적으로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함께 이거를 경제적인 상황을 일궈내야 되고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남편 네.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팁을 좀 드리면 네. 아이를 낳을 거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우리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꼭 피임을 꼭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하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아니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런 선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넌지시 같이 나눠야지. 그렇죠. 나는 꼭 몇 명을 낳고야 말 거야, 그리고 지금 2명 낳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자꾸 5명 얘기하면 남편은 뒤집어져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이분 10명도 지금 낳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잘못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네. 10명이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1명이니까, 1명 정도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운명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아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있다. 이제 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10명 얘기는 아직 하지 마시고, 1명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과 희망과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셋째도 생각해요. 요렇게 순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하늘이 주는 네. 선물이다 생각하면 그렇죠. 두 분 다 아마 좀 편하실 텐데 좀 오늘 이 네. 방송을 남편분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많은 조언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